자, 다음 위험물의 운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운반을 위해서는 이렇게 일정한 용기에 담아서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 용기로 쓰일 수 있는 재질이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합성 섬유, 삼집, 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험물 운반 용기는 이 아래쪽이 특히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수납할 때 전복 또는 동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덩어리로 된 유황, 이류 위험물이죠. 이 유황은 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운반 용기에 대해서는 고체 위험물에 대한 운반 용기와 액체 위험물에 대한 운반 용기가 각각 다른데, 위험물별로 이제 고체에 해당하는 것이 1, 2, 류, 그리고 3류의 일부, 5류의 일부가 있죠. 자, 그 위험물들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운반 용기는 안쪽에 내장 용기와 바깥쪽에 외장 용기가 있는데, 내장 용기에 쓰일 수 있는 것이 유리, 플라스틱, 금속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는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는 포대에도 담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필름 포대는 약간 비닐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액체 위험물이 있습니다. 자, 액체 위험물에서는 유리, 플라스틱, 금속재는 쓰일 수 있지만 뭐가 빠져 있냐면 포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액체이기 때문에 포대에 담을 수 없겠죠. 자, 이런 재질의 차이가 약간씩 있고, 또 외장 용기로서는 나무 상자, 플라스틱 상자, 파이버판, 섬유로 된 상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중량이 125, 225, 40, 55 이런 식으로 용량이 되어 있는데, 액체로 보시면 약간의 용량의 기준이 살짝 다릅니다. 재질은 비슷한데 용량이 살짝 다르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아래쪽이 여기에는 드럼, 파이버 드럼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고체 위험물에서는 이제 합성 수지 포대라는 것들이 더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떤 위험물을 저장하고자 할 때 외장 용기의 재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장 용기의 재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장 용기의 이제 용량은 몇 리터인가, 몇 킬로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 표를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나온다면 필기와 실기 모두 나오는데, 필기에서는 아예 그냥 짧은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표를 꼭 찾아보셔야 하는데, 그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지 않지만, 실기는 한 문제당 5점씩 배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공부를 다른 부분은 완벽하게 다 하시고, 정말 마지막에 한 번 더 뭔가 추가하고 싶으시다,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표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은 용량이 작은 경우에만 거의 다 쳐져 있어요. 1등급일수록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니까 용량을 크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용량인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지만, 용량이 커지는 경우에는 위험한 것은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 빠지죠. 위험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량이 작은 것들은 거의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용량이 큰 것들은, 위험한 것들은 빠지게 된다. 그래서 군데군데 동그라미가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액체 위험물도 마찬가지로 이 1류부터 6류까지 중에서 액체에 해당하는 것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안에서 용량이 작은 것들은 다 보관할 수 있지만,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용량이 큰 용기에는 다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5kg 같은 이런 큰 용량인 경우에는 사료 위험물의 3등급에 해당하는 최대한 덜 위험한 물질만 큰 용량으로 보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을 적재할 때, 위험물을 운반할 때 따로따로 운반하면 가장 좋겠지만 비용상 그게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위험물을 혼재하는 기준, 저장소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423, 524, 61이라고 해서 사료가 2류랑 혼재 가능하다, 사료가 3류랑 가능하다, 5류 2류, 5류 4류, 6류가 1류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 표를 가지고 아예 OX를 채우는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류가 있으면 여기에서 2, 3, 5류가 있으면 2, 4, 6, 6, 1을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에 나머지 칸은 다 X를 쳐주시면 되겠고, 이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4류를 기준으로 2, 3, 5류를 기준으로 2, 4, 그리고 6, 1로 한 다음에 다 X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1m 이상의 간격을 두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경우 6가지인데요. 여기는 6가지입니다. 1, 2, 3, 4, 5, 6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류와 6류 같이 성격이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1m 간격을 두어서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2류의 인화성 구체와 4류도 똑같이 인화성이죠. 성격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경우, 또 이제 소화 방법이 같아서 1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5류 위험물은 주수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물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m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고, 1류와 3류도 둘 다 주수 소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1m 간격을 두고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류 위험물과 4류 위험물 중에서 3류 위험물에 알킬 알루미늄 등이 있죠. 근데 4류 위험물에는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 리튬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을 위한 이제 위험물만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고, 화학물질은 합성을 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알킬 알루미늄이 약간 혼합된 사류 위험물이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류 위험물이라고 해서 다른 물질이 아예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은 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류의 유기과산화물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합성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었을 때 원료로 유기과산화물에 대한 성분이 조금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5류 위험물의 유기과산화물과 1m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납률로는 고체, 액체, 알킬알루미늄 등을 운반할 때 95, 98, 90%의 수납률로 하는데, 액체 위험물의 경우에는 55도, 그리고 알킬알루미늄은 55도씨에서 5%. 자, 여기는 55고 여기는 55죠. 이렇게 달라지니까 온도와 퍼센트 관련된 내용까지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90%에서 50도씨 5%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수납은 뭐 크게 나오는 내용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반용기의 수납구는 위로 향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해서 위라는 방향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물을 이제 저장 또는 적재할 때 피복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차광성이 있는 피복과 방수성이 있는 피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차광성 있는 피복은 빛을 받아서 분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인화, 발화의 확률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방수성 있는 피복은 물기 엄금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수성은 물기 엄금에 해당하는 1, 2, 3류의 이런 위험물들을 해야 되고, 차광성은 산소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발화할 수 있는 것들에 이렇게 차광성 있는 피복을 해야 합니다. 5류 위험물 중에 5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으면 보냉 컨테이너에 저장한다 해서 5류 위험물 55도씨도 기억하셔야 될 수치이고요. 자, 운반용기 외부에는 그 안에 있는 위험물이 어떤 것인지, 뭐가 위험한지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써야 되는 내용들이 1번 품명, 2번 위험 등급, 3번 화학명, 4번 수용성인데, 수용성은 사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의 수량, 6번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6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위험물의 성격대로 뭐 화기염금, 충격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정리를 하자면 이 나합격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만 있는 이런 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화기염금이나 물기염금에 해당하는 것만 게시판으로 표시를 한다. 대신 이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화기주의를 쓸 수 있고요. 덮개가 방수성인 경우에는 물기염금에 해당하는 이런 위험물들이 있는 경우, 물기염금 있는 경우에 방수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빛에 민감한 1류, 5류, 6류와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아서 산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광성, 그리고 발화할 수 있는 3류 위험물과 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에도 차광성이 들어갑니다. 자, 1류 위험물 전체 차광성이니까 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방수성과 차광성을 둘 다 가지게 되겠죠. 자, 이 표 하나로 굉장히 많은 필기와 실기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반드시 위험물 표 다음으로 바로 암기를 하고 문제 풀이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운반할 때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지 않아도 되는 것. 자, 차광성을 해야 되는 경우는 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1류, 5류, 6류에 해당하고 발화할 수 있는 3류의 자연발화성 물질, 4류의 특수인화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류와 4류는 전체가 아니고, 그리고 3류 위험물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류 위험물은 차광성 피복을 덮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도 엄연하게 따지면 4류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만 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2류 위험물이 아예 안 덮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이런 화학명, 품명, 위험 등급, 수량까지는 표시하지만 지정 수량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을 운반할 때 세부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안전 확보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위험물 운송 관련 법규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으로는,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이 사람을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선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새로 자리가 생겼으니까 이제 선임을 하는 거겠죠. 자, 어떤 사람이 그만두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임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는데, 대리자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구해야 되는 그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로 정리를 해보면 그만뒀을 때 30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이렇게 이제 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위험물 운송 책임자는 이 위험물 운송자 중에서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송 책임자가 되는데, 이 운송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한 위험물인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 리튬에 대해서 감독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필기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문구고요. 운송 책임자는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 1년,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경력 2년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제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 경력이 있을 때 운송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운송 책임자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같이 타는 방법이 있지만 그 한 회사의 이동 탱크 저장소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동승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방법을 이행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운송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소방서, 여기를 경찰서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위험물은 소방서와 많은 이제 협력이 필요하죠. 소방서에 대한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하고, 그리고 운전자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확보 사항을 확인하고 응급처치 조언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일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사무실에 대기를 해도 됩니다.
자,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따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생겼을 때 책임자가 되는 거고 경력이 없으면 운송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험물을 운송할 때는 점검을 매번 잘 해줘야 합니다. 뭐 뚜껑 소화기 같은 거, 그리고 운송자는 장거리라는 것은 고속도로는 340km, 일반 국도는 200km입니다. 자, 이것을 걸친 운송을 할 때는 2명 이상을 해야 하는데 2명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운송 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그리고 2류, 3류, 4류를 운반하는 경우, 2류는 모두 다, 3류 중에서는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리고 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혼자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2시간 이내마다 20분 휴식하는 경우도 혼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에 해당하는 위험물과 시간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모두 휴대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4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특수인화물과 일석이류에 대해서만 휴대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4류 위험물의 다른 이석이류나 알코올류, 3석이류, 4석이류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카드는 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에 대해서만 가지고 다녀야 하니까 휘발유가 해당 사항이 있고, 그리고 경유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이석유류에 해당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 3, 5, 6류는 다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6류고 벤조일 퍼옥사이드 5류라서 안전카드 휴대해야 합니다. 자, 4류 위험물 중에서 위험물 안전카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품명은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그 업무 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 그리고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 운송자, 위험물 운반자까지 모두 안전교육을 일정 시간마다 받아야 합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제조소 등을 위치 구조 설비 보는 거, 이상 발견한 후 응급 조치하는 거, 화재 발생에 대해서 조치하는 거, 적정 유지 관리, 안전에 관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이 뭐냐면 안전관리자 선임입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자기 스스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자 선임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라는 것은 사실 사장이에요. 사장이 해야 되는 거지 직원이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 밖에 위험물과 관련된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은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다음 중 안전관리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안전관리자 선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 시험자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시험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관련 문제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기에서 가끔, 그리고 실기에서는 요즘 들어서 이제 탱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되고, 특히 제조소 등이 거의 다 이제 법령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만 따로 추려서 정리한 부분이라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앞에 이미 우리가 필수로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들은 없고, 오히려 화학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런 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법령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험물 표랑 제조소 주의사항, 소화 방법 이 정도만 확실하게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 보신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본문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